마지막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뉴저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드론 사태에 관해서 여기 그 맹성열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소정환 소장님도 계시고 엑스라인을 대표해서 저희 여기 그 국돌, 엑스라인의 국돌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유진호 총무님이 계신데 각각의 이제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엑스라인에서 자료를 또 잘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발표 들어보고 의견도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그 다다음 주에 저희가 라이브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원래 지난주 하려다가 뉴저지에 들어온 사태가 매주 거의 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NHI, 비인간 지적 존재의 물체인지 아니면은 저희 UFO 쪽, 이폴로지 쪽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블루빔이라고 해서 미국의 역정보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이 사태가 무엇인지 쭉 현황들을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만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유튜브에 영상이 많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좀 독특한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약간 원인데 약간 이렇게 뭐 세텀처럼 끼 같은 게 보이고 그래서 좀 특이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사태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특히 미국 북동쪽 지역에서 특히 뉴저지 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체불명의 다수의 드론들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에게 목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쭉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또 알 수 있겠지만 주로 미군 기지라든지 핵발전 시설에 주로 목격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뉴저지에 핵 발전소가 4개 정도 있어요. 핵 관련된 발전소가 뉴저지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민가 지역에서도 지금 자주 목격된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민가 지역에서도. 그래서 2024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2024년 11월부터 발생했던 사건인가? 이거를 좀 돌이켜보면은 2023년 연말에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랭글리 에어포스 베이스 미군 공군기지에서 다수의 드론이 출현했다라는 어떤 장군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연중에 영국에 소재하는 미군 공군기지에서도 계속 드론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11월쯤부터 이제 미국 뉴저지를 중심으로 드론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부회장님께서 드론에 대한 특성을 말씀 주셨지만 이 근본 드론 목격의 좀 흥미로운 점은 드론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사이즈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스 정도의 사이즈의 대형 드론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F-16 비행기가 출격했는데 그 F-16 비행기조차 다 따돌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터리 기반이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제한적일 텐데 이제 수시간째 이제 호버 비행을 했다는 거죠. 둥둥 떠다니는 비행 기술을 보여줬다는 거고, 이제 미군도 이제 그 엔타이 드론 디펜스 기술이 있습니다. 드론 방어 기술이 있는데 그런 방어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드론도 지금 현재까지 포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그 카메라 장비로도 잘 포착이 안 된다. 열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촬영하려고 하면은 은폐하는 기능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대규모 또는 특정 편대를 지어서 비행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이제 비인간 직접 존재의 물체가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는데 주로 파란색 또는 특정 색깔의 빛을 지니고 있고,
해상에서 다수 목격돼서 해상에서 등장해서 이제 육상으로 거슬러 올라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드론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러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FBI, DHS, FAA 이런 미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뭐 특정 답변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적 안보 위협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드론이 합법적인 민간 드론 또는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운용하는 취미 목적의 드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대국의 비행기 또는 드론은 아니다라는 것은 수차례 정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인가 나와서 지난주인가 이제 10일 뒤면 취임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취임하기 전에 각종 인터뷰에 나갔을 때 이제 기자들이 드론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제가 영상은 뭐 굳이 안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정부는 현재 드론 사태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건데 어디서 오는지도 이 물체가 어디서 출격하는 건지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금 오는 20일 날 취임을 할 텐데 취임하고 데이 1 21일 때 자기가 이 드론 사태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이틀 전 유튜브에서 나온 그 인터뷰 영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도 이건 적대국의 비행 물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이 누구의 소행인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이게 적대국의 드론은 아닌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있겠죠. 다만 지금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도 적대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그런 미국 비밀 프로젝트에 있는 은폐 프로젝트의 비행체는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행가 지적 중재 비행체. 네 번째로는 뭐 로키드 마틴 이런 미국 방위 사업체에서 기밀리에 연구되고 있는 비행체. 그 다음에 민간인 침입 목적 드론 아마 이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뉴저지에서 증언한 대부분의 목격자들이 히스테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틀 전에 아까 이제 우주 비행 관련 내용이 나와서 그랬는데 실제로 우주 비행사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뉴저지 상공에서 오브 구체 형태의 UFO를 보셨다고 그 뉴스에 나와서 그 영상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또 우주 비행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신뢰성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도 지금 구체 형태의 UFO를 봤었고 본인도 이제 기나긴 우주 비행 동안 처음 본 물체였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히스테리일 거 가능성도 되게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요분은 또 드론 생산 회사의 CEO 분이신데 이분께서 또 나와서 얘기하시는 본인의 주장은 지금 중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핵탄두가 사라졌고 이게 지금 미국 동부에 입수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미국 정부가 이 핵탄두를 찾기 위해서 드론을 대거로 풀어서 지금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고요. 아마 이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그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상징적이죠. 지금 차기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 호텔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파된 사건이니까 당연히 유목을 끌었었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 폭파범이 미군 육군 특수부대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장교 출신이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자살 테러를 했고 이분께서 이제 유언장 같은 메모를 남겼는데 이 메모에 따르면은 이 드론 사태는 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출격한 중국의 드론이다. 근데 이 드론이 구현하는 기술은 일종의 중력 추진 시스템 아직 알려지지 않는 기술인 거죠. 이런 메모를 남기고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이
이분이 상당히 매튜 나이블스버거라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라크만 3번 파병 갔다 오시고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좀 치부를 하고 있는 언론을 이렇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이런 식으로 드론 사태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한 번에 외부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그 컴퓨터 과학자 클리프 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팟캐스팅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께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건데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각종 그 패턴을 보고 미래 사건을 추측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2024년 10월쯤에 어떤 UFO가 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제 그게 실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했다라는 증언도 있고요. 이거 아직 뭐 제가 준비 중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 블루빔은 아마 다들 유튜브 쳐보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특정 소수 권력층들이 글로벌 힘을 다시 쥐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UFO를 선동을 일으켜서 다시 글로벌 그 힘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내용의 역정보 프로젝트인데 이번 다들 한번 유튜브 쳐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사태의 하나의 가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쨌거나 이제 1월 21일 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가 좀 프로 UFO 대통령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때는 UFO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스 에리존도 이분께서 올해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얘기를 계속 해오셨죠. 뭐 UFO 추락자에도 존재하고 비인간 지식금도 존재한다. 이분이 실제 UFO 조사기구의 신임 수장으로 내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하원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고 트럼프가 이번에 선택한 CIA 국장이 존 래클리프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도 재작년부터 이제 각종 CNN 뉴스에 나와서 UFO가 적대국도 아니고 자국의 비행체도 아니다. 그래서 외계 또는 비인간적 존재의 물체라일 수 있다는 걸 되게 암시적으로 시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 또한 좀 프로 UFO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드론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고요. 요거는 다 같이 한번 각자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내주시겠어요? 특정적인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이육한데 사실 미국의 정보 라인에서 역정보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2번째 청문회인가 거기서 이제 뭐 그러시가 나와서 주장하고 했던 것은 나는 거의 99.9%가 역정보 작전이다라고 이제 믿는데 지금 뉴저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저 현상은 일단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역정부라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책에서 지금까지 몇 번의 강조를 해왔지만 실제로 지구상의 어떤 비행체가 발전 단계에 거칠 때마다 UFO들이 그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형태나 패턴은 유사한데 그 능력치는 훨씬 뛰어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북유럽에서 있었던 그 유령 로켓 사건이라든지 그 내용은 아마 뭐 제 책이나 뭐 다른 관련된 인터넷 뒤져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비행 접시 그 사건 1947년 8년 이후 그 사건도 잘 들여다보면 그 형태가 뭐 원반 형태라는 사실이 엄청 부각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초음속기가 개발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케니스 아놀드가 처음 UFO를 발견을 했고 그게 속도가 음속을 넘는다 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인류 최초의 초음속 비행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가능한 어떤 그 단계를 살짝 벗어나는 식으로 이제 UFO들이 출현했다는 증거들이 있고, 그런 또 한 가지 증거는 1980년대 말에 아마 그 스텔스 삼각형 형태의 스텔스기가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그 1990년 벨기에의 브뤼셀, 수도 브뤼셀 상공에 삼각형 형태 UFO가 나타나서 일대 소동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스기보다는 능력치가 뛰어나다는 그것이 증명이 됐죠. 출격한 유곡기들의 그 자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을 봤을 때, 이제 요즘은 이제 드론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갖, 형태와 성능의 드론들이 이제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능력치가 살짝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UFO의 어떤, 발전 단계의 한 측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잠정적인 거고 아마 좀 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서선사님 저희 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회차 공개를 했는데 공개라기보다 제가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요점은 이거 같아요.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그 드론이라는 거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화되고 관심사를 불러일으켰는가, 거기에서 저는 출발했어요. 아까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나왔듯이 예를 들면은 드론의 크기가 상당히 SUV처럼 물체가 크다든가 수몇 타짜리, 또 장시간 채공 비행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한다든가, 또 세 번째는 아까 구름이 그 10km, 몇 km, 수킬로 고도상에서 그 높은 고도에서 올라갈 수 있다든가 거기서 채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장시간 동안 어디든지 그런 비행을 하면서 계속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일반 취미용 드론을 벗어났다. 그건 제가 확정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그건 뭐냐, 이걸 미국 정부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것을 방관하는 거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드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이 모든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데 이건 차세대 드론은 아니냐. 차세대 드론. 즉 드론의 한계는 세 가지예요. 시간, 채공 시간, 그 다음에 크기, 배터리,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육안으로 관찰되는데 뭐 레이더라든가 뭐 드론의 주파수가
감지가 안 되니까 차세대 드론으로 일단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차세대 드론이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분명히 유관 관측은 되는데 그런 전자장비에 포착이 안 되고 드론의 고유 주파수도 포착이 안 된다는 걸 보면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인데 소리도 나고 어떤 거 소리도 안 나지만 어쨌든 그 호버링을 하는데 나무 위에 바로 위에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민간인한테 노출되면서 비밀 작전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핵물질을 유출했다. 그것이 누가 빼돌려서 테러에 의해서 그걸 찾기 위한 거다. 그것도 충분히 맞는 가설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드론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서치한다거나 감시 그런 거의 목적이 가장 크죠. 일반적인 상업용 외에는. 그러면 이것을 날릴 수 있는 기관은 뭐냐? 군부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세대 성능이 훨씬 뛰어난 그런 드론을 만들어서 모종의 작전을 펼쳤을 가능성.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모종의 작전을 위해서 이제 군대가 도입이 될 텐데, 동원이 될 텐데, 공교롭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오하이오 공군기지에서 이 미상의 드론 비행물체 때문에 4시간 동안 폐쇄됐다는 거예요. 공군기지가. 그 공군기지가 폐쇄됐다는 건 뭐냐? 이미 걔네들은 미군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기 한 것도 아니다. 적대국의 전국이나 미상의 그런 적성국가에서 보낸 어떤 비밀, 아까 중국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면 그거 다 저기 AI로 그 검출이 되고 레이더에서 실시간으로 다 그 검출이 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미국 정부가 모종의 이것이 무슨 비행체인지, 그러니까 자기네 미국 자체 내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그 테스트 비행도 아니다라는 거죠. 모종의 발전소에 모종의 그 군사기지에 그냥 뻔질나게 돌아다녀가지고 기지를 폐쇄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정확하게 내릴 수 없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모순이 없어야 돼요. 어떤 특정 1부터 10까지에 제기되는 거에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판단과 그거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과 진리는. 절대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가평 UFO 사진 제가 분석했을 때도 하나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왜 손익분이 나타나지 않냐. 그것도 사실 간단해요. 손익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공기와의 그 매질, 공기를 진동시켜서 우리 귀에 듣는 거잖아요. 손익분도. 그 공기와의 매질을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충격을 공기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가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공기층을 싹 가르면서 그냥 물속에도 에너지파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기파가. 그러면서 기체가 나중에 이어서 들어가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지.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다 설명은 되는데 이것이 현대 물리학적으로 그걸 입증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다라고 추론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최기업 박사님이 우주개발 2.0 그랬듯이 우리도 UFO 3.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가정 이론을 갖다가 쫙 정립해서 물리학적으로 사전학적으로 다 그것이 맞춰가지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거 그럴듯한데 이론은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험해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방향 수정을 해야 돼. 예. 어느 정도는 맞는데 거기서 약간의 그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설을 얘기했는데 저의 잠정 결론은 뭐냐. 지금 이것이 미확인 미식별 비행물질이란 말이에요. UAP라고 기탄 안에 들어가는 거죠. 1, 2, 3, 4도 아니야. 5번째 기탄안. 네. 그렇게 해서 UAP를 뭉툭거렸는데 이 UAP 플랩이 일어났다가 플랩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걸 플랩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플랩이 웨이브로 바뀌었어요. UFO 웨이브로. 그러니까 웨이브는
전방위적으로 나라 전체 또는 특정 어떤 지역으로 완전히 분산돼서 번져가는 거예요. UFO 웨이브로. 그러니까 플랩에서 웨이브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 지구적으로 뭐 폴란드, 뭐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날아다니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는 거지, 이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런 저희가 뚜렷하게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번져서 오면은 이제 UFO 헌터가 바빠져야 되고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만사 제쳐놓고 이제 카메라를 200만 원짜리 4K 카메라를 사서 현장에 출동해야 돼. 우리 협회 임원들 다 이렇게 모시고 그런 노릇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특종을 잡고 떡상을 해야 되고 허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뭐 여기 또 어쨌든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코미디 뭐 그런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아, 예. 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 플라즈마 그 에너지 웹 오브라고 하죠. 그 부채들이 많이 발견된 적이 있나요? 자료나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정식 명칭은 플라즈마 모이드라 그래요. 플라즈마 모이드라 그러는데 그건 최근에 뭐 나온 이론 같지만 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저기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가설이죠. 이 플라즈마 모이드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그것이 어떤 인간에게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은 그거예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 만사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 네. 내가 어떤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면 좋은 멋진 여자도 다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그래서 아까 모순을 얘기했는데 그러한 저기 가설을가 주장이 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도 그 그림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정확히 물리학적으로 입증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려면 좀 더 관찰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일부 영상은 별을 잘못 찍었을 때 그렇게 플라즈마 모이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금성 같은 걸 찍는다거나 뭐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당겨서 찍고 그러면 이 외부에서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이 있잖아요. 거기서 산란을 일으켜. 대기 산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카메라에 올 때까지 이것이 이글거리게 돼요. 찍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모이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UFO냐 IFO냐 그런 거 가리는 식으로 이게 나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일반인들이나 저 같은 약간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거 헷갈릴 수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은 이거 뭐 대단한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단서를.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저도 그걸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워낙 뭐 하늘에서 날아다니 지금 어떤 영상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도 찍힌 것도 있는데 정신이 없어. 완전히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나타나느냐, 어떤 환경, 계절, 그것까지 다 체크리스트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퍼즐 맞추기로 들어가면 버릴 거 버리는 게 다 나와요. 네, 그래야만 정확히 가설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거다라고 딱 못을 박으면 안 돼. 어느 거 하나가 남이 제시했을 때 그것을 설명 못하면 그건 모순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